그러면은 9시가 이제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기 댓글을 보니까 IT 직무도 해당됐는데 저는 취업 면접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직무랑은 솔직히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직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IT 분들도 당연히 들으시면은 도움되는 내용들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취업이 우선인가 직무가 우선인가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원수사 정도 되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 오신 현대해상 정도를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직무보다도 저는 회사가 조금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으니까 합격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보험사는 별론가요? 라는 말들이 단톡방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원수사만 가더라도 그냥 우리가 뭐 사업을 해서 뭐 성공을 하고 막 이런 걸 빼고 어떤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자로서의 굉장히 상위 5% 이내를 우리가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 것도 맞지, 그러면 좋지만 취업을 하는 게 저는 목적이 많은 분들이 취업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을 누군 할 수 있지만 어디든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현대해상이 원수사에서도 이제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건데, 나는 이 직무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 직무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직무에 대한 준비는 안 됐지만 여기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많이 하신다면 굉장히 합격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번에 단톡방에 계신 인원 수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가고 싶다고 물어보면은 삼성화재 를 얘기하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워낙 현직자들 정보라든지 뭐 자플래닛이나 블라인드의 정보들이 많이 풀려서 현대해상이 가장 좋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현대해상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현대해상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어요. 다른 상위사에 다니고 있고 제가 사실은 다른 여러 5년 동안 취준생분들 같이 함께 하면서 많이 현대해상을 가장 많이 합격을 시키긴 했어요. 그것도 있고 다른 방에 제가 들어갔다 왔는데 너무 저기 재미도 없고 열정도 없어서 지금 활동을 안 하고 현대해상 방에서만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장표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경쟁률 고려해서 본인의 어떤 지원 직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여기에 맞는 직무 합격률이 괜찮을 수 있어,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 A라는 직무도 쓸 수 있고 B라는 직무도 쓸 수 있다면, 근데 A를 하고 싶어요. 근데 확률상 B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왜냐면 워낙 지금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저런 고민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합격하고 나서 갈지 말지 고민하셔도 되세요. 합격하고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합격이 사실 가장, 합격의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원수사에 취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동기부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워낙 이제 직업이 의미 없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많지만 저는 원수사는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뭐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이런 회사에 전혀 꿀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취업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사에서.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사를 가면은 그래도 본인의 집하고 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걸 전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이제 비싼 서울 이런 데는 뭐 쉽지 않겠지만 원수사를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활동을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남들 하는 만큼 살고 싶어, 그 정도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상위권이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원수사에 꼭 여러분들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로 이제 흙수저 무스펙에 진짜 거지 같다면 거지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제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 나쁘지 않은 만족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수사 일단 취업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학점이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대학을 나와서 취업 준비하고 이런 게 결국에 이제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함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거의 마지막 역전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스펙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 상당히 그냥 이제 직장만 다니는 친구들 한정을 했을 때, 뭐 사업하고 자영업하고 이런 친구들 말고요,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원수사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현대해상에서 뭐 얼마나 뽑을지 모르겠지만 뭐 기사를 보니까 50명 정도 전후로 50명 60명 이렇게 뽑는다고 하는데, 직무별로 또 달리 봐야 되잖아요. 영업관리랑 보상이 한 절반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세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수사에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직을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저도 이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사에 일단 취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대해상에 바로 원타치로 취업하면 가장 베스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거는 제가 뭐 기사에서 발췌를 한 건데 이 정도 채용을 한다고 하네. 아직 KB손해보험은 공식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채용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안 썼는데, 보통은 좀 늦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규모가 제일 작아요. 이 네 가지 사면 디케라고 하는데 4대장을 사면 디케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해상, 그 다음에 KB, 그 다음에 DB랑 삼성은 서로 일장일단을 하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급여만 봤을 때는 오히려 DB손해보험이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소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서류 전형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소서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뛰어넘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 좀 지나가긴 했는데 혹시 목소리나 화면이 버퍼링이 조금씩 걸리세요?
노트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대한 버퍼가 안 걸리게끔 다른 활동을 자제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목적은 이제 서류는 이미 내신 거잖아요. 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지금 떠있는 교보, DB 이런 데 계속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면접을 준비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2갈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면접 끝나기 전 지원자의 당락 결정되는 80%가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끝나고 나서 뭐 평가하고 이런 거보다도 그 자리에서 대부분 끝난다고 보시면 되시고, 심지어는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평가 채점표를, 현대회사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회사는 끝나고 나서 평가표를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A, B, C 3명을 봤어요. 근데 A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A의 좋은 점수로 일단은 종이 서류를 만들고 B, C는 조금 안 좋게 만들고 어차피 A를 뽑는 거니까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초반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얘기할 때 2갈씩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면접에 가면은 2갈씩으로 얘기 안 하는 지원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2갈씩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지원자들보단 다 거의 다 제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듣고 있는데도 답답해요. 근데 면접관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느끼는 답답함의 뭐 3배, 4배 이상은 답답하게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 내용에 대한 스크립트 쓰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말하는 구조에 대해서 짜는 게 더욱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2갈씩으로 이 사람이 묻는 거에 대해서 2갈씩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제 전자책에도 써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B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이 예상되는 지원자 비교 면접 시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들은 보니까 면접 시간이 짧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후기를 보셨을 거예요. 저 몇 개 안 물어봤는데 걱정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 합격했다,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통계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면접 시간이 짧다고 하는 거는 이미 이 지원자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이 궁금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9년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임원들 그리고 팀장들을 만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회사만 다녔으니까 더욱더 그러겠죠. 지금 앞에 면접을 보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됐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면접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회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됐고예요.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됐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됐고 뭐가 문제야?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하 직원으로서 이러이러한 거를 셋업을 걸고 그 다음에 내 주장을 얘기를 해야지 내 말에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빨리빨리 듣고 싶고, 그러니까 의사결정도 빨리 하고, 면접에서는 얘가 괜찮네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단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게 이 지금 통계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통계와 관련돼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모든 임원들은 다 그래요. 나한테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대리보다는 과장한테 많이 하고 과장보다는 차장한테 많이 합니다. 이런 말들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올해 상반기 공채를 하고 나니까 평가에서 1등인 직무 수행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서류랑 면접을 나눠서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서류는 어차피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죠. 이미 냈고 어차피 결과에 따라서 됐냐 안 됐냐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면접을 보시면은 직무 수행 능력이 43.9%로 가장 높아요.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성실, 책임, 열정, 조직 융화, 커뮤니케이션. 내가 만약에 그 아래 4가지가 있더라도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어필할 요소가 적다면은 내가 뽑힐 확률이 또 그만큼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자신있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직무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면접을 보면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자격증을 땄다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직무 수행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역량에 대해서 이거를 단순히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랑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직무적으로 바꿔서 이런 역량을 통해서 이 직무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성과를 낼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지원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도 물론 좋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직무랑 연결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지원자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나머지 아래에 보시면은 성실, 책임, 입사 의지, 열정, 조직 융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뢰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저 여기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고요, 누구보다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의지치적인 얘기는 사실 이게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면접이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시간에 이거를 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직무 수행 능력은 나름대로 객관성을 담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자격증을 땄다, 아니면 뭐 인턴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떤 공모전에 나갔다, 이런 것들은 그 행위 자체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가장 객관성을 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너무 인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게 객관화되기 어렵고 내가 믿기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물론 인성적인 부분도 우리가 어필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 자소서에 이번에 문제가 문항이 3개였죠. 근데 보시면은 거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본인의 강점, 장점, 가치관 이런 거 물어보고 있죠. 두 번째가 내 본인이 생각하는 직무, 그 다음에 그 직무가 필요한 역량, 그 다음에 내가 왜 그 직무에 맞는 지원자인지 라고 물어보고 있고, 세 번째가 아마 직무를 선택한 직무 선택 이유 플러스 포부였나요? 그런 것 같아요. 세 개 다 사실은 물론 1번이 뭐 강점 가치관이라고 하지만 직무랑 또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문항 3개 다 직무적인 내용을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이번에 원래는 전통적으로 현대해상 질문이 항상 5개 6개였었거든요. 경험을 되게 강조했어요. 협업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이 키워드를 주고 그걸 1000자씩 물어보는 자소서가 굉장히 몇 년 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심지어 제가 했을 때도 그 질문이었거든요. 바뀐 지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가 있다. 더더욱 기존보다 더더욱 직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접에 준비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유지가 됐다면 제가 경험 베이스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변화가 있는데 과거와 동일하게 준비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직무가 담겨져 있다는 걸 자소서 항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 상반기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가 직무 수행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넘어가 버렸네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느려서 제가 D를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하고 C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이렇게 해서 1차 면접을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얘기한 거는 직무적으로 뭘 해야 되고 그거는 사실은 지원자들이 당연히 알아서 하셔야 되세요. 알아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든 현직자를 만나시든 알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직무별로 준비하는 게 다 다른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IT가 다르고 영업 연관이 다르고 보상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동일해요. 어떤 직무든지 간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항상 기점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에서는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다 됐고 항상 중요한 게 결국에 매출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뭐 민원도 중요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관리하는 거 중요한데요. 실제 현업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지점은 다른 게 조금 부족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영업관리의 본질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보상을 볼게요. 보상을 보면은 어찌됐건 저찌됐건 합의를 하고 그 건수라든지 합의 금액이 낮아요. 이 친구가. 그러면은 다른 게 막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뭐가 어떤 병원비가 많이 나갔고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일단은 가장 본질을 우수하게 업무 수행을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원한 직무의 가장 본질적인 직무가 업무라고 표현을 할게요. 가장 본질적인 업무가 무엇이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했던 자격증 그리고 경험들을 어떻게 이 본질 업무에 연결을 시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쓰는 이 직무 또는 이 회사의 이 직무가 갖고 있는 문제점, 아쉬운 점을 한번 어떻게든 확인을 해보세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민해보셔야 되시고 그 현재 이 회사, 이 직무가 갖고 있는 아쉬운 점을 찾아내면 저는 거의 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쉬운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시고 면접에 반드시 그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 그거를 날려버리면은 거의 뭐 게임 끝난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없어요. 그냥 뻐꾸기처럼 다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뭐를 했고 뭐를 땄고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열하고 끝이에요. 더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걸 들으신 분들은 그것만 가져가시면은 무조건 저는 10년을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준생으로 있었던 건 6년이었고요. 5년간 그러니까 중복이 있죠. 제가 어찌됐건 최초는 2014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5년간 제가 또 멘토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한 짬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이건 경험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사가 아니에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을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정답에 근접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정답이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답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죠. 제 말이 8에서 90%가 정답이라 한다면 1에서 2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1에서 20% 때문에 베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D를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또 임원 면접을 또 붙어야 되잖아요. 임원 면접 붙어야 되는데 임원 면접에 가면은 반대로 또 직무적인 부분 어떤 정량적인 부분 또 면접관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무, 부사장, 대표급들이 저는 파이썬을 할 줄 압니다. 저는 뭐 CFP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지원자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할 확률이 없다는 게 또 아니에요.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미 2차 면접에 왔으면은 그런 거를 별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런 잔잔발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너무 오래되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어떤 사고라든지 규모가 그런 거를 생각할 정도의 어떤 환경은 아니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최종 면접에 가서 우리가 임원한테 또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D가 있어야 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2차 면접 정도 가시면은 나름대로 다 각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점이 좀 더 많겠죠. 근데 거기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원 면접을 갔는데 최종 3대 1이에요. 그러면 이 두 명을 뺀 나머지인 저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뽑을 이유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못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결국에. 그 마음을 움직이는 조금 사실은 임원 면접 가면은 좀 진정성, 좀 마음을 조금 적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되세요. 자격증 준비하는 것보다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격증 공부할 때 우리가 학과 공부할 때 어떻게 했나요? 교과서 보고 문제풀이하고 시험 보면은 그 정답에 맞게 찍죠. 그러니까 정답을 체크를 하죠. 그게 아니에요.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면접관의 마음을 살까라는 고민은 책에 잘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제가 책에 최대한 좀 써놓긴 했지만 본인만의 방법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제가 예시 드리는 거를 한다 그래서 저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이동을 해요. 몇만 마리가 한 번에. 근데 그 중에서 A라는 펭귄이 있어요. 근데 A라는 펭귄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10,000명이 있는데? 10,000마리가 있는데? 근데 그 A라는 펭귄에 우리가 핑크 색깔로 칠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서도 보이겠죠. 그런 지원자가 되셔야 되세요. 그런 지원자가. 근데 그 정도 노력하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지금 뭐 단톡방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연봉이 6천만 원, 7천만 원 하는 회사가 정말로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현대자동차, 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네카쿠라 뭐 이런 데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지금 뭐 사양산업,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할 게 아니에요. 제발 합격하고 걱정하시면 됩니다. 저 10년 전에도 사양이다 뭐다 말 많았어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보사에 있다가 이직을 했어요. 손보사로. 근데 그런 생각 옛날에도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근데 그 회사 잘 먹고 잘 다니고 동기들 잘 다니고 있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외국계나 이제 소형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뭐 인수합병 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직원들하고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덴셜 생명이 외국계였죠. 미국 회사였는데 KB에 임수합병이 됐죠.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여러분들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붙으시면 됩니다. 붙고 걱정을 하세요. 이직을 나중에 해도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이직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신입을 잘 안 뽑고 경력직을 많이 뽑기 때문에 본인만 준비되면 충분히 이직을 할 수 있는데 현대해상은 이직을 경력을 잘 안 뽑습니다. 나가질 않아서 너무 좋아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D가 돼야 돼. 본인만의 D를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핑크 펭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예시를 드리고 오늘 특강은 마무리를 하고 간단하게 남은 시간 제가 지금 서둘러서 했는데요.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보은남 너는 어떻게 했냐? 저는 저는 처음에 영업관리로 입사를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4학년 2학기 때 보험사 준비를 했었고 한 시즌 만에 바로 붙었지만 그 준비는 남들하고 똑같이 하진 않았어요. 그 흔한 AFPK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물론 직무마다 달라요. IT, 상품계리, 뭐 일반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직무 준비한 거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D는 챙길 필요가 있어요.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연관하고 보상이 가장 많을 테니까 우선은 저는 그 당시 이제 생보사였으니까 생보사 한 10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지점을 한 2, 30군데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방문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때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물론 필요하신 분은 하겠지만 그거를 방문을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드릴 게 뭐냐면 방문을 해서 일단 명함을 싹 다 받았어요. 싹 다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뭐 인터뷰를 했겠죠. 뭘 제가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느낀 점을 적었어요. 이 회사의 요 지점은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좋았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러브 액츄얼리 마냥 스케치북에다가 현대해상 거기서 받은 지점장이라든지 하이플래너 명함을 있죠. 붙여요. 그리고 거기 장점 단점을 써놔요 제가. 그리고 다른 회사들 마찬가지예요. KB손해보험, 그 다음에 삼성화재,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다 적고요. 해놓고 장점 단점 다 써놨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다른 회사를 가니까 이러이러한 점들은 좋았고 이러이러한 점들은 아쉬웠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해상의 이러이러한 지점들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땡땡 서초 지점의 지점장이 된다면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집중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매출 1등 또는 도입 1등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브 액츄얼리식 마냥 준비를 해서 말을 해서 보여줬어요. 그때 제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펙이 학점 3.5점에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커말 2급 있었고요. 토익 800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거로 면접을 바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지나갈 때 보면은 면접 요원이 뭐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 허리춤에다가 그 스케치북을 꽂아놓고 면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제가 따로 말을 안 하니까 못 꺼냈죠. 근데 면접관 마지막 할 말 물어보거든요. 또는 아니면은 뭐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뭐든 물어보면은 면접관님 저 준비한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무조건 된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그거 보여주면은 100%입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의 방법인데 본인만의 이러한 딜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현대해상 정도로 가신다라고 한다면 스케치북을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만의 남들과는 내가 이 부분만큼은 압도적으로 핑크색이 될 수 있는 본인만의 핑크색을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물론 붙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확률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괜찮은 지원자 오면은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만의 딜을 준비하신다면 나보다 괜찮은 지원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지원자를 넘어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무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직무랑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면접에서는 뭐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면 무조건 오늘 제 강의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D 그리고 핑크 펭귄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제 강의는 뭐 지금 1시간 안 되겠지만 10시간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면접에 대한 어떤 가장 큰, 물론 세부적으로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운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식으로 가장 본질을 찔러버리면은 그냥 4번 중에 3번 합격하는 형태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와 함께한 학생분들을 저는 그걸 경험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들 똑같이 하는 대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압도적이에요. 내가 CPCU가 있어. 내 손사도 있고 뭐 재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냥 편하게 가서 있어요. 물론 그래도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압도적으로 편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그런 지원자가 아니다. 근데 면접에는 갔다. 그러면은 이 방법 말고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반에 결정이 난다고 뭐든지 제가 다 근거를 다 도표나 통계를 갖고 와서 말씀드렸어요. 초반에 결정 난다. 80%가 초반에 끝난다. 그리고 50%가 면접 시간이 짧았다. 많이 안 물어봐요. 사실은 핵심만 딱딱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갖는 거는 대기업 임원들은 됐고 결론만 항상 듣고 싶어 합니다. 그분들은 면접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할지라도 나중에 회사 다니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어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대해상은 오랫동안 경험 베이스의 자소서 항목들을 유지하다가 문항수를 줄이면서 직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는 점에서 면접에서도 그러면 직무 베이스로 우리가 직무에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에 우리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핑크색 펭귄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고 나만의 D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온 나만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우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짧게 면접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